안녕하세요.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요. 아침 장중에는 일단 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22평 위에서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외국인 기관에서도 오전장에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었고요. 뭐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 뭐 매수는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오전장이 좀 지날 무렵부터 해갖고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오늘도 또 개인이 7,500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중요한 거 21선 이탈이 나오고 코스닥 차트는 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완전히 이제 확장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저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 뭐 오늘 지금 장 마감이나 시장 또 나스닥 선물 봤을 때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역시나 지금 박스권에서 다시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하락 방향에서도 전저점을 지켜줄 것인가 혹은 3천을 지켜줄 것인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3천이 이탄을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 만들고 다시 한번 또 22평 또 앞에 고점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 또 이런 흐름으로 해서 3월 달까지는 뭐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달까지는 박스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1월 초까지 해서 남들 다 주식하니까 뭐 돈 벌었대 돈 벌었다 해서 주식을 그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좋은 주식이라면은 사갖고 있으면은 수익을 주는 그런 장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을 챙기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 수익이 야곱야곱 녹아나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박스장을 만들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바탕이 안 된다고 보면은 박스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박자가 엇박자가 나게 된다고 하면은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심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수익 나나 싶으면은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씩 챙길 수가 있는데 갈 것 같아서 야 고점 돌파하겠구나 해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항상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 주식이라면은 그냥 들고 가면 언젠간 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심리적으로 그 자체에 심리적으로 내가 동요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스는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장 마감한 걸로 보고 나스닥 선물 봤을 때 일단 내일 또 우리 시장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매수했고요.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지금 추세선 아래에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종가 매수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에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앞전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변곡점을 만들었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변곡점 가능성 있는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잘 익은 모습이 만들었다가 추세선을 돌파하는 과정 그래서 변곡점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모습에서 주봉도 보시면은 21선 아래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2평입니다. 주봉 22평 그러면은 일봉상에서는 지금 추세선이죠. 122평을 돌파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월봉 자리에서도 지금 상승 나왔다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앞전에 크게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렸는데 요번에 이 모습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온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확하게
22평을 이탈한다면은 손절하고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빠져나왔을 때 전저점을 이탈 안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저점 이탈 안 했다고 해서 언제 다시 22평을 회복할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맞게 간다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이다 그러면 22평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종가 매수하신 분들도 일단은 내일 22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은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3불화질소라는 건데요. 3불화질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게 왜 요때 이제 상승이 나왔냐? 요런 자리를 이제 앞으로 좀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이때 1,800억 정도 거래대금을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얘는 상승 나올 때 보면은 보통 200억, 300억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런 장대봉을 만들었었는데 이날 1,800억을 터뜨렸다면 최근에 어떤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갭을 만든 거는 누구다? 개인은 절대 아니다.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세력인데 이 갭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 갭자리 들어놓은 종목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줬는데 추세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오늘 5일선 수렴 자리에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22평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도 되겠지만 앞에 만들었던 이 갭 나온 자리입니다. 이 갭 나온 자리를 이탈한다면 일단은 22평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짧게 손절 라인을 일단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평이라면은 21만 2천 원입니다. 21만 2천 원을 이탈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은 22평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요 가격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 5일선을 되돌리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 들어오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에서 수급이 한 3거래일 들어왔는데 많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내일 기대를 해본다면 오늘 시초가입니다. 오늘 시초가가 22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22만 6천 원 위에서 시초가를 만든다. 그러면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더라도 좀 서 있을 내일은 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서 있을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도지를 만들어 놓고 난다면 조금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일 텐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오후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에 따라서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1만 2천 원 손절 가격 잡으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2평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2주 혹은 한 달가량은 22평 아래서 저점을 만들면서 좀 지리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 아래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만들었다 다시 돌파하는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보시려면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게 22평 이탈한다면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면 되냐? 25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 25만 원 잡고 2차 목표가 27만 원.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25만 원, 27만 원 잡고 올라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1차 목표가가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팔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그죠? 24만 5천 원, 뭐 24만 얼마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고 아침에 지수가 들었는데 오늘처럼 지수가 음봉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25만 원 아니더라도 좀 이익 실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오늘 현대 비엔지 스틸 2250원에 일단 일부 물량 이익 실현했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 1차 목표가가 어디였나? 2만 원이었죠. 제가 1차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 22,000원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2250원에서 일부 물량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데 현재 비엔지 스틸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매수 주체와 오늘 이 캔들을 만든 주체는 기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비엔지 스틸은 기관에서 오늘 핸들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여주고요. 오늘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장이 안 좋다면은 최악의 상황, 안 좋은 상황이라면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근에서 단봉으로 세워놓고 5일선을 불러올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모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루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쉬어가는 캔들 나올 때 반드시 저점이 만들어지죠. 아래 꼬리가 만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누적 수익 10.57%입니다. 제주항공이고요. 제가 제주항공은 5일선 아래에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TV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오늘 5일선에 안착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일선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오늘 음봉의 색깔이지만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앞전 전고점 돌파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늘어난다면 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 움직임, 지수 움직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전략으로서도 좀 가담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오늘 제 방송 들으시고 지금 방송 말고요. 오후에 낮에 하는 TV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오늘 종가로 좀 조금이라도 담아볼까 이러신 분들은 내일 한번 상승이 나오는지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일선을 되돌려 놓은 자리에서 종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은 5일선입니다. 얼마예요? 21,600원입니다. 21,6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 왜? 21선까지 또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더 길게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레인지를 22편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럼 뭐 그런 분들은 22편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잡은 위치가 조금 올라서 잡은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라면은 22평 기준으로 가고 뭐 22평도 장중에 이탈한다고 굳이 뭐 청산하는 게 아니라 종가상 22평을 이탈해서 끝났을 때 이럴 때라면은 뭐 청산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S 오토텍도 오늘 잉태형 캔들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얘는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이탈 안 하면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올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얘가 얼마만큼 조정을 이쁘게 받느냐 22평을 이탈했을 때 크게 확장이 아래로 확장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잘 매달려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 안 하는 정도에서 잘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온다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 이 종목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표 시멘트 내일 방향 정할 가능성 있겠죠. 위던 아래로던 지금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결정을 해줄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뭐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됐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아래서 출발한다면 일단은 청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네이버도 이제 피로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뭐 피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그리고 뭔가 갈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팔다가 결국에 오전에 샀죠. 외국인 기관 사다가 결국에 다 팔고 개인만 잡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왜 잡으십니까? 좀 더 내려와야죠. 22평에 수렴을 하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저점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잡아서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여기서 매수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막 따라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 나온 거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한 거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내일 개파락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여윳돈이니까 네이버 뭐 50만 원 갈 때까지 난 들고 있을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제가 그러시는 분들을 걱정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 다시 오느냐. 그래서 22평을 리탄 안 하고 눌림목을 만들었냐. 혹은 지금 저는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만든다면 22평 이탈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22평 이탈했다가 22평 아래서 저점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던가 쓰리바닥을 만들던가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방향 잡는 게 좋겠죠. 이해가 22평 이탈 나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22평 아래에서 좀 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더구전자고요. 얘도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이 지수가 이렇다 보니까 좀 지수에 많이 휘둘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반대로 지수는 이래도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은 왜 갈까요? 그리고 그 종목들 요즘에 가는 종목들을 어떤 위치에서 가는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또 좋은 자리가 되는지. 자,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오후 방송에서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이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피로도가 보인다. 피로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17만 원 왔었잖아요. 충분히 이익 실현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 나온 거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익 실현했고 제가 금요일 오후 방송에서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8만 5천 원대 중심 가격을 들어가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 가격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볼 수는 있으나 이렇게 피로도가 쌓이면 일단은 목표 가격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18만 원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고 얼마만큼 빨리 5일선을 되돌려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조금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피로도에 따라서 일단은 이익 실현이 좀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 이익 실현을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청산 종목이고요. 코스맥스 제가 추세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안 도와주네요. 제가 헛소리 한 겁니까 이거 추세 자리?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 같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갈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빠지죠. 그래서 코스맥스는 잘 보십시오.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선 돌파하던가 뭐 내일 이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점 잡았다가 다시 한번 추세선 돌파하던가 올라온다면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셀리버리 오늘 시초가가 개파락이었기 때문에 바로 청산이 됐고요. 셀리버리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좋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공시는 나오지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가고 분위기가 좋을 땐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호재가 나와도 악재처럼 활용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해드렸던 거 클래시스가 있죠. 이게 뭐 전 악재라고 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뭐 또 긴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세일 기간이다 뭐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상승으로 전환될지 그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굳이 잡아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갈 자리에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갈 자리에서 매수하고 못 가면은 매도하고 나오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시고 원래 클래시스 나 이 종목 잘 알아.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고 돈도 잘 버는지 알아. 이러신 분들한테는 뭐 또 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언제 갈지는 모른다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히 못 박아 놓고 가야 돼요. 이탈이 나온다. 22평도 이탈 나왔는데 지금 추세선까지 이탈이 나왔어요. 추세 이탈이에요. 추세 이탈이 나왔다는 건 뭔가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변곡점 가능성이 있는 첫날입니다. 오늘 클래식스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제 다시 여기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는 것도 좀 잡아가는 자리를 잘 보고 잡아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뭐 이탈 나온 종목 굳이 제가 리뷰를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 좀 해드렸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많이 요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테고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손절매하고 빠져나오는 게,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맘 편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또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것저것 물려 있다 보면 매수할 돈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정작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는 좋은 종목 못 잡고 기존에 가려다가 눌렸는데 얘가 시장 돌아서면 가겠지. 근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종목들은. 시장을 돌리는 또 주체는 다른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 이탈 나오는 거 칼같이 손절매 하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